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에 보이는 이미지는요, 성당못. 성당못의 요 다리 누구나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요 다리에서 잉어 밥 준다고 여기 가서 얼마 줬나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요 매점에 가서 잉어 밥 사서 던져주고 여기 서서 거북이도 구경하고 더 어릴 때는 여기서 새우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고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1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마이너스 3.1억 30% 하락이고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마이너스 2.3억 30%, 수목원 제1풍경채 마이너스 2.5억 36%, 칠성동 코롱알채 마이너스 2억 32%, 수성구, 중구, 달서구, 북구 어느 지역 하나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 나타난다. 요 내용들은 어제 한번 읽어드려서 그냥 지나갈게요. 정부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결국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어제자 요 날짜 했는 거 서울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현행 기준 한 40% 정도 빠져야 정상이다. 근데 자산 시장이 딱 그 선을 정해놓고 빠지는 법이 있던가요? 항상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항상 생각보다 더 빠졌다가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원희룡 장관 말을 다시 되새겨 본다면 서울 집값 반토막 난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집값 많이 빠져야지 새롭게 분양하는 것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청약을 할 것인데 지금 이 비싼 상황에서 더 비싼 분양가로 물건이 나온다면 누가 사겠나요? 원희룡 장관 깊은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전국적으로 규제 해제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사실 최고치 다시 갱신해 나갔습니다. 35,000건 돌파하는 날이었고요. 전세 물량 9,800건, 한동안 9,000건대 초반, 9,000건대 초중반의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깨고 나왔습니다. 9,800건. 제 예상치하고 내일이랑 모레 또 감소를 할 거니까 2,000건 격차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되면 전세 물량 11,000건까지 늘어납니다. 매도가 안 되면은 임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살고 있던 집, 내가 아무리 이 집이 마음에 들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이 학군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강제 이사를 해야 된다. 왜? 더 인기 있는 지역이 그나마 전세가 나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매매건 전세건 막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월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해서 5,800건, 조만간에 6,000건도 볼 듯합니다. 이틀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요 오름폭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짝대기 길이 보시면은 야, 근래 들어서 자꾸 길어지네. 이거 피노키오 코야? 이거 뭐야? 왜 자꾸 길어져?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9건. 조금 이례적인 거래량 많이 나옵니다. 조금 요새 근래 들어서 약간 신고하는 것이 화요일로 좀 쏠림 현상이 조금 있긴 한데 평일 거래량 치고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량은 적었고 오늘 거래량은 많았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7, 8, 9월 거의 비슷한 거래량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1일 신고 거래량 안 가지고 왔는데요. 7, 8, 9월 1일 신고 거래량 다 똑같았습니다. 내일 고표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격 상단 부분 볼 때마다 좀 충격. 여러분들 보실 때 9월 26일 날 거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9월 27일자로 수성구에 거래가 있었어요. 규제 해제 효과 나타났잖아요. 그 대형 평형이에요. 소형 평형이 20% 정도 하락했다면은 중형 평형, 국민 평형이 20% 정도 하락했다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대형 평형의 20%는 이 국민 평형의 20%하고 좀 체감이 다르거든요. 좀 뒤늦게 하락하는 대형 평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6일자로 어제자로 그저께 날짜로 월요일 날짜로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하락된 거래로 나타나서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30% 가까운 하락 7억 5천, 메트로팔레스 54평, 이것도 대형평형이에요. 대형평형도 모두 다 한 두어 달 전부터 서울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소문이 들린 이후부터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현상 보이고 있죠. 이 편한 저장 범어 6억 초중반, 정말 저층이면은 5억대 거래도 나오겠다. 고점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 원희룡 장관이 원하는 세상인가요? 네, 30% 가까운 하락이고요. 삼성 그린빌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삼성 그린빌. 지난번에 평수 따라서 좀 거래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건수가 좀 있었는데요.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구역 센트럴 자이 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클 수가 있어요. 완전 39층 고층인데요. 30% 정도 하락.
최고 전세가는 6억까지 갔던 동네예요. 그 최근 전세 가격이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5억이면 좀 전세 가격에 비해서 좀 낮은 느낌?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주변 신축들, 요 이제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잖아요. 주변에 신축들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신축들의 가격 과연 어떻게 지켜질지 기다려집니다. 남산동 남산역 화성 파크드림 30% 가까운 하락. 요거는 층수도 더 높았네요. 층수도 더 높았어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한번 묶어보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8,500. 이 시장 분위기에서 거래 가격 그나마 좀 근래 거래된 거에 비해서 거래 가격이 좀 잘 나온 편이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는 30%. 수목원 제일풍경채 대형 평형인데요. 4억 5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거잖아요. 요건 1층이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된다. 요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묶어보면 역전. 칠성동 고롱하늘채 30% 이상의 하락. 대구 테크노폴리스 중흥 S클래스 포디움 가격 20% 정도 하락인데요. 야, 이거 장관 지금 경제부 경제부 장관이랑 국토부 장관이랑 지금 제가 올리라고 뽑아놨는데 전부 다 뽑아준 사람들 정말 김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심역 우방 IUCL 20% 정도 하락. 동인동 삼정 그린코아 20% 정도. 우방 드림시티 가격 지난번에도 한번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야, 이거 정말 가격 낙폭 심합니다. 이거 40% 이상인가요? 40% 이상 하락하는 우방 드림시티 무슨 산성인가요? 주복 산성에 둘러싸이게 된 그곳. 이것도 20층이 넘는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복 산성에 둘러싸이면서 매력이 조금 감소하는 듯한 모습. 그 아래 바로 보시면은 또 한 번 충격을 남겨줍니다. 우방 드림시티 3억 3천. 이거 가격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정말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빠집니다. 야, 오늘 제목을 이걸로 뽑았어야 되나? 대구 전체적으로 규제 해제되는 가운데,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거든요. 규제 해제, 전국적으로 규제 다 해제되면서 누가 외지인이 몰려와서 샀을래나?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쨌든 가격은 많이 빠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성당동 두산 2부 33평형 4억 5,500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이것도 30% 가까운 하락인가요? 오늘 하락 좀 많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좀 하락 이전보다 규제 해제 이전보다 규제하면 할수록 왜 자꾸 더 빠져? 규제하지 마. 정부야 규제하지 마. 규제 해제하지 마. 그냥 제발 그냥 가면 내버려만 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는 모습. 화원음 터널이 20% 정도, 신서동 신서로텍 캐슬레던도 20% 정도, CG 동서타운 9월 26일자요. 자, 수성구 지역 규제 해제되면 가격 폭등, 거래량 폭등을 꿈꾸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30%, 국민평형 30%. 그동안 거래가 안 되었고 하락이 안 되었다고 나타날 뿐이지 막상 거래가 재개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라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보통 때보다 거래량도 많고 가격 하락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사업 매곡리 가격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숫자 20 이렇게 빠르게만 쓰고 지나가봐도 이렇구나. 한 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표지가 나타났네요. 지금 일평균 거래 건수가 27건. 지난달에도 27건. 그 전달도 27건. 그 6월달은 25건. 그렇게 보면 7, 8, 9월의 거래량은 좀 비슷할 것이다. 근데 썩 분위기가 나아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요 근래 들어 조금 특이한 현상은 화요일날 거래 신고된 건수가 수요일 거래 건수의 보통 2배 정도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그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왜 화요일은 이틀치의 거래량이 신고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요 근래에는 그런 흐름이 좀 무너졌습니다. 9월 20일, 21일, 22일 보시면은 9월 20일 날 46건인데 화요일 거래량이 수요일 51건보다 거래량이 더 적게 신고되고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9월 6일, 9월 7일로 거슬러 가보시면은 64건, 28건. 보통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이틀치 거래되는 어제와 뭐 거래량이 비슷한 정도로 신고되니까 거래량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 자료 일별 거래량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는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요. 2,000건 돌파 안 되고 있고 6억 미만 비중은 더 올라갈 것이고 6억 미만은 150건 6억 이상 거래 비율 썩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분양권 11건 중에
신고가 한 건. 10건 정도면은 규제 해제가 갓 되었을 때 하루에 10건 정도. 많으면 20건.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느낌은 아니고 여전히 직거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입주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주기만 해도 천사강림입니다. 천사강림.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가격이 오르면은 한턱 사라. 한턱 사라. 니 내 거 싸게 샀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일단 급한 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국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영국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담대를 아예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금지. 우리도 그런 사태가 일부 일어났을 때 대혼란을 겪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브리핑할 때 전 세계의 뉴스, 세계의 뉴스를 경제에 관련된 뉴스, 주택 관련 뉴스 다 끄집어 오는 게 우리 지금 이 세계화 시대 이제 탈세계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락 분위기 전국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99제곱미터예요. 7억 3천, 고점 대비 1.1억. 여기 신규 거래도 한 건 보이고요. 신천동 동대구역 센트럴시티 자이 5.4억의 신규 거래.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 이거 좀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마이너스 피 많이 나오는 물건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 지금 요 가격이면 요 분위기 괜찮다. 요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고점 대비 1.4억. 대봉사원 포레스트 고점 대비 0.65. 얘는 높이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5.6억이 찍히는 거 보면 국민평형 대봉동 날아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대민역 센트럴 21 4.7억.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건가요? 이 장난 아니거든요. 4.7억. 나중에 분양가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동대구 해머로스 케어 이스트 고점 대비 1.3억. 그래도 얘는 한번 치고 올라가 보기라도 했지.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얘도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 따라갔었으면은 얘도 분명히 74제곱미터긴 하지만 그 6억까지는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워낙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고점 한번 제대로 찍어보지도 못했다. 성남 힐스자이 24평형 4.4억. 주변 신축 가격들도 같이 영향받을 거예요. 분양권 가격 떨어지면 주변 구축 영향 같이 받는 모습.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원 4.3억 거래도 보이고. 야, 한번 날아보지도 못했네. 한번 꼽혀보지도 못하고 꽃이 지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세 거래량 59건 중에 한 건. 거래량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거래량이 확정되었어요. 5월 방송할 때 확정되었어요. 근데 오늘 날짜 혹은 어제 날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야, 거래 신고 한 달 지나고 나서도 거래되는 건수가 25%, 원래 거래량이 25%, 30%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은 7월달, 여기 6월달은 1225건으로 거래량이 확정되었어요. 근데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8월달, 9월달 이때까지 거래량이 추가로 200건이나 더 신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야, 거래량 정말 많이 빠지고 있네. 야, 정말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야,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확실히 네모 박스를 쳐봤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라는 게 눈에 딱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죠?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이 거래량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이거 임대차 3법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거래량이 떨어지네요. 전세시장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실상은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쌓이니까 더 의아합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억 단위 이상 찾아볼게요. 앞선 봉덕 영무예다음 1.2억, 태양아나스 스카이 1억,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8억. 이 편한 세상 범어 매매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6.8억, 오늘 6.8억의 거래권 보였어요. 전세가 3.4억. 전세가 3.4억. 지금도 저는 항상 비싸다고 느낍니다. 왜? 지금의 전세 가격에서 저는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한 1, 2년 전에 전세 가격 그때하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2배 올랐으니까 금리가 3배 오르면 또 계산이 달라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한 몇 개월, 수개월, 1년 내로 금리가 정말 저점 대비 3배로 오르는 것을 체감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전세 가격 지금 3억 이상 전세, 그 전에 뭐 4억, 5억 하던 거 지금 3억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변동금리 한 방 맞으면 오지러질 할 수 있습니다. 오지러질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1.3억, 1.3억, 요건 아니네요. 1.6억, 강변 일성주로에 1.6억, 1.7억,
이거 다 돌려줘야 되는 돈들. 이 사금융 이게 너무 커서 늘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 이한 동대구는 거의 2억 가까이 차이 나고요. 1억, 2.6억 코롱하늘채, 장기동 코롱하늘채 최고 전세가와 현재 전세가가 2.6억이나 갭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요게 좀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봐도 신축에 요거는 평수가 작아서 빼고 그 2억 5천, 2억 4천, 한 2억 초중반이면 웬만한 데 다 들어가겠네. 자기 자금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뭐 2억 3억 그전에 전세 살았던 사람들은 별 타격이 없는데,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상당히 많은 대출을 안고 전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잠재 매수 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도 의문을 던지고, 지금 떨어지는 전세 가격 이렇게 낮은 전세도 안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 대구역 경남 센트로팰리스 신축이에요. 태평로 신축 전세 가격 2억이다. 2억. 이것도 아마 전국 뉴스 나올 정도 수준 되죠. 인천의 전세 가격 1.9억대에 나와 있는 거, 그 호가였어요. 호가 나와 있는 거. 국민평형 검단지구 인천 검단 신도시, 그것이 충격이었다면 대구 또한 마찬가지다.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이 같고 이 세 개가 같이 지금 타고 있다. 평균 전세 가격 2019년의 전세가와 맞닿았고요. 거래량 적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네. 이런 느낌.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은 향후 더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4억 이상 전세 비중 요거 10%는 어떻게든지 자존심상 지켜내려고 했는데 부산이 어제 보니까 무너졌어요. 대구도 조만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 많은 수준, 예년보다 높은 월세 가격, 예전보다 낮은 월세 보증금,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이 상반기보다는 적다.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하반기에 엄청난 입주 물량과 내년에 물량까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물량이 소진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